삼국지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수많은 영웅들이 칼과 창을 맞대고 전장을 피로 물들이는 장엄한 전투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때로는 거대한 전투의 승패를 가른 진짜 전쟁은 흙먼지 날리는 전장이 아닌 조용하고도 치열한 회담장에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칼 대신 붓과 혀로 천하의 판도를 뒤흔들었던 한 지략가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촉한의 승상이자 희대의 책사, 제갈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외교의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전투 중심의 삼국지 서사 뒤편에 숨겨진 오직 지략과 언변으로 펼쳐낸 그의 외교 전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단순한 군사적 천재성을 넘어선 제갈량의 진정한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강렬한 몰입감 속에서 삼국지의 새로운 면모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제갈량의 위대한 외교 여정이 시작된 그 첫걸음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바야흐로 혼란의 극에 달했던 후한말, 유비가 조조에게 쫓겨 천하를 떠돌던 절박한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유비의 세력은 조조의 막강한 군대에 밀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갈 곳 없이 표류하고 있었죠. 조조군의 추격에 백성들마저 고난을 함께하며 유비와 그의 무리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유비는 한 줄기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초야에 묻혀있던 젊은 지략가, 제갈량을 찾아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것이죠.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제갈량은 유비에게 마치 눈앞에 펼쳐진 듯 선명한 미래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천하삼분지계, 즉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촉한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비의 세력이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기반을 다진 후 북방의 강대한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남방의 오나라와 굳건한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오나라, 즉 강동 지역은 비옥한 땅과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며 손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아래 이미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죠. 제갈량은 유비가 약소국으로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그의 지략은 단순히 병력을 운용하는 전술적인 차원을 넘어 거시적인 국제정세와 각국의 이해관계를 꿰뚫는 외교 전략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천하삼분지계는 단순한 영토 확장 계획이 아니라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외교적 로드맵이었던 셈입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외교적 해안은 유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촉한이라는 국가의 씨앗을 심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제갈량 외교의 첫 단추이자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외교적 난관과 성공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과연 이 외교의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외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궁금하셨죠? 그 대답은 바로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오는 조조의 대군 앞에서 찾아옵니다. 당시 조조는 북방을 통일하고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천하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죠. 유비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고 강동의 송권 역시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제갈량은 유비의 명을 받아 위험천만한 강동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바로 송권과 주유를 설득하여 유비와 손을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비의 세력은 보잘것없었고 송권은 강동의 주인으로서 자존심이 대단했죠. 특히 주유는 천하의 제사 제갈량을 견제하며 끊임없이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들의 의심과 자만심, 그리고 오만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조의 위협을 과장하여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때로는 송건과 주유의 영웅심을 자극하며, 때로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듯한 날카로운 언변으로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죠. 마치 팽팽한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한 설득의 과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기싸움 끝에 마침내 촉과 오의 동맹이 성사됩니다. 강대국 조조에 맞서 약소국 유비와 중경국 오나라가 손을 잡은 것이죠. 그리고 이 외교적 성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적벽대전 승리의 결정적인 발판이 됩니다. 붉게 타오르는 적벽의 불길은 단순히 병사들의 희생이 아닌 제갈량의 지략과 언변이 빚어낸 외교적 승리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칼과 창이 아닌 붓과 혀로 천하의 판도를 뒤바꾼 기적, 그것이 바로 적벽대전이었으니까요. 승리 후 안도하는 유비와 제갈량의 모습은 이 외교의 위대함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유리장과도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벽대전 이후에도 촉과 오의 동맹은 수많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특히 관우의 죽음은 동맹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나라의 기습으로 관우가 목숨을 잃자 유비는 분노에 휩싸여 복수를 위해 오나라를 공격했고, 이는 일흥대전이라는 또 다른 참혹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흥대전에서 촉하는 처참하게 패배했고, 유비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외교의 냉혹한 현실은 우방도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무리 견고한 동맹이라도 한순간의 오판이나 감정 싸움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죠. 동맹이 파탄나고 국력이 쇠락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갈량은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는 무작정 오나라와 다시 싸우는 대신 남방의 민심을 얻고 후방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바로 남만 정벌을 통해서였죠. 남만왕 맹획을 7번 잡았다 7번 놓아주는 이른바 7종 7금의 고사를 아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관용과 지혜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제갈량의 깊은 외교적 통찰이 담겨 있었죠. 그 결과 남방의 부족들은 촉한의 마음으로 복종하게 되었고, 촉한은 비로소 후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국력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약소국 내부의 안정에도 외교가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갈량은 강압적인 통치 대신 포용적인 외교로 평화로운 남방의 풍경을 만들어냈고, 이는 훗날 북벌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니 외교의 범위는 단순히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한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던 것이죠. 제갈량의 외교는 이렇게 위기 속에서 씨앗을 심고 기적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남방의 민심을 얻고 후방을 든든히 다졌던 제갈량의 지혜는 분명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고난 속에서 일궈낸 안정에도 불구하고 촉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웠습니다. 강동의 오나라와의 관계는 또다시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죠. 한때 천하의 판도를 바꿨던 초고 동맹의 끈은 관우 장군의 비극적인 죽음과 일흥대전의 쓰라린 패배 이후로 이미 여러 번 삐걱거렸습니다. 이제 그 동맹의 실타래는 더욱 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믿었던 법과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북방의 위나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들과는 애초부터 외교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조조의 위나라는 촉한을 자신들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고, 평화적인 공존이라는 선택지는 결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촉한은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외딴 섬처럼 홀로 남겨지는 외교적 고립에 처하게 됩니다. 동맹은 취약해졌고 적국과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되었으니 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갈량에게 남은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오직 북벌이라는 군사적인 도박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남방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기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이 살아남기란 참으로 고독하고 버거운 싸움이었죠.
제갈량의 외교 전략은 분명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 할지라도 시대적인 상황과 국력의 근본적인 한계까지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교적 지혜가 발휘될 공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북벌을 준비하는 제갈량의 모습은 어쩌면 고뇌와 압박감에 짓눌린 한 인간의 비장함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촉한 대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의 절박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 앞에서 제갈량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칼을 뽑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외교적 한계에 부딪힌 약소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던 셈입니다. 그의 외교는 위기 속에서 씨앗을 심고 기적을 만들었으며 때로는 비극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혜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외교로 해결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제갈량의 외교 전략은 단순히 동맹을 맺는 기술을 넘어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외교는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라 촉한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자 생존 철학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장의 승리 이상으로 역사에 깊은 의미를 남긴 그의 지혜는 겉으로 보이는 힘만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칼이 아닌 혀로 천하의 판도를 바꾸려 했던 지략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도 외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제갈량의 전략은 강대국 중심의 질서 속에서 약소국이 어떻게 생존하고 자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지략가라 해도 모든 난관을 외교로만 헤쳐나갈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번영을 향한 여정은 때로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오나라와의 불안정한 동맹은 결국 균열을 일으켰고 위나라와의 관계는 애초에 외교적 대화조차 어려운 냉혹한 적대적 상황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관우의 죽음이라는 비극 이후 오나라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고 뒤이은 이릉대전의 참패는 그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촉한은 말 그대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지도를 펼쳐보면 천하를 삼분하던 위와 오라는 거대한 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촉한은 마치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제갈량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바로 북벌이라는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군사적 도박이었죠. 그의 북벌은 단순히 잃어버린 한나라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대의명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위축된 국력과 한정된 자원 속에서 외교적 활로가 막힌 약소국의 생존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자구책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밤, 홀로 불을 밝히고 고뇌하는 제갈량의 모습, 그리고 그의 비장한 결단을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촉한 대신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에서 당시 촉한이 짊어진 압박감과 비극적인 운명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책략과 외교적 노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칼을 뽑아드는 지략가의 고독한 뒷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선사합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외교 전략은 놀라운 지혜와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시대적 상황과 국력의 냉엄한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라도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인간적인 한계와 비극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의 지혜가 빛났던 순간만큼이나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의 외교 전략이 역사에 남긴 의미는 결코 퇴색하지 않습니다. 그의 외교는 단순히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동맹을 맺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약소국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위협받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지켜내며 나아가 번영을 꿈꿀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었습니다. 전장에서의 화려한 승리 이상으로 역사에 깊은 의미를 남긴 그의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무력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진정한 힘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된 지략과 설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이죠. 때로는 칼보다 강한 혀로, 때로는 냉철한 판단력과 끈기 있는 설득으로 그는 천하의 판도를 뒤바꾸려 애썼습니다. 그의 지략은 단순한 책략을 넘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키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관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교는 가장 강력하고도 섬세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죠. 강대국 중심의 냉혹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때로는 생존을 모색하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모든 나라에게 제갈량의 전략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죠. 무력만이 아닌 대화와 설득, 그리고 치밀한 계산과 인내로 미래를 개척하려 했던 지략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강함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갈량의 또 다른 지혜, 촉한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그의 내치 전략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